안녕하세요. 고등부건 스카이학원 김창주 원장입니다. 청량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를 잘 치러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복습하시고 시험을 준비할 때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 문제의 난이도가 예전의 청량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킬러 문제 같은 변별력을 주는 문제들도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21번 문제가 작년에 1학년 친구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저희도 학생들 작년에 청량고 친구들을 데리고 21번 문제를 보면서 같이 붙들고 오열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 문제를 선생님 읽고 싶지 않아요. 풀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도망가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정도로 문제에서 변별력을 주거나 추론을 해내야 되는 문제들을 선생님께서 간혹 내시 출제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좀 약간 변형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모의고사 기출문제 30번 문제에서 변형 출제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작년에 받았던 프린트에서 약간 변형해서 내신 거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로 푸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비슷해요. 학교에서 프린트에 교과서 뛰어넘기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꼭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거기서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해에도 그런 부분들은 꼭 눈여겨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출제됐던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좀 많이 복잡하지요. 여기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그 녀석을 2분의 1배 한 후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한 후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gx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지만 fx 함수와 gx 함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의 함수가 같아지게 만드는 모든 실근의 집합이 알파랑 베타. 즉, 이 두 함수, 2차 함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해도 어차피 2차 함수일 테니까 그 두 2차 함수의 교점이 두 개 생겨요 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fx-fb 곱하기 gx-gb가 0이 되게 만드는 실근의 집합을 b라고 했는데 그것도 두 개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 내용, 여기 네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나오는 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그래프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데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을 좀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자,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러프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녀석을 2분의 1b니까 약간 이렇게 넓어지겠죠. 넓대되지겠죠. 그놈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놈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으니까 뒤집어지죠. 그러면 위로 볼록한 넙대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fx, 이 녀석이 gx 그래프가 되고 그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fx와 gx가 같아지는 교점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f 베타이자 g 베타가 되는 거죠. 여기 점이. 그런데 두 번째 fx 빼기 f 베타, gx 빼기 g 베타가 0이 됩니다. 라는 말은 fx가 f 베타랑 같아지는 거 또는 gx가 g 베타랑 같아지는 근이 두 개, 베타랑 e-베타 나와요.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여기가 f 베타니까 fx가 f 베타와 같아지는 거 여기 두 개 있죠. 그 다음 gx가 g 베타랑 같아지는 지점 여기 두 개 있네요. 그러면 여기 하나, 베타 하나, 여기 하나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0 만드는 x값은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베타랑 e-베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fx가 f베타랑 같아지고 gx가 g베타랑 같아지는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상황은 어떤 그래프의 상황이지? 를 상상해 내시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의 90% 이상이 된 문제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하지 못하고 계속 세 개인데 왜 두 개만 되지? 라고 고민을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정황상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요 교점이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는 상황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이 값에 접해야 됩니다. 즉 교점이 2개가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3개가 되니까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또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황상 그러면 gx가 요렇코롬 있는 게 아니라 gx가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되 교점이 요렇게 하나 이게 gx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f베타가 되는 거 2개 g베타랑 만나는 건 요거 하나 꼭지점 하나 근데 그게 마침 베타랑 일치하니까 베타에서 하나 여기가 2-베타에서 하나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떠올리시고 풀어내시면 이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이 상황, 여기가 꼭지점이야. 베타의 위치가 꼭지점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걸 만족하는 교점이 베타랑 2-베타 2개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상상하지 못하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문제예요. 이거 수식으로 계산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죠. 한번 진행해 볼게요. fx가 그럼 이거를 좀 그래프를 좀 이제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상황만 해석했으니까. 자, 가봅시다. fx는 1번 x-1의 제곱 마이너스 2이고요.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그래프 y는 fx가 되고요. gx 한번 가볼게요. gx는 2분의 1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럼 방정식이니까 부호 반대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그 놈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y의 부호 반대.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a-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1-b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a 플러스 1, 여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a 플러스 1, 1-b이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됩니다. 까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네요. 근데 적당히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했듯이 f베타가 요렇코롬 되는 문제였었죠. 여기 교점이 2개 생기는데 베타일 때가 꼭지점인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1이 베타입니다 라는 거를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베타랑 여기가 f베타 겸 g베타니까 여기 만나는 여기 점이 문제에서 2-베타였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관계식을 뽑아내서 A값, B값, 알파값, 베타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네, 이제 한 절반 왔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기운을 내서 따라가 볼게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식 계산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만 실수하지 않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fx와 gx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즉 x-1의 제곱 마이너스 2 fx와 마이너스 2분의 1 x-a-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같아지게 만드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b.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암산했는데 이거 가급적이면은 암산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하나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로 보고 a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시고 그거 정리해서 여기까지 끄집어내세요. 저는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암산했는데 학생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요 녀석을 넘기면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그러면 얘는 3 플러스 a가 되겠죠. 그 다음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b는 0이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생겼는데 당연히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아니니까 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함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a 즉 3분의 2의 3 플러스 a 즉 2 플러스 3분의 2a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 뽑아져 나오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b라고 하는 관계식이 뽑혀져 나옵니다. 두 번째 fx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은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면 2-베타랑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 됩니다. 요거는 이미 성립하고 대칭성은 성립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뽑아낼 수 있는 건 없고요. 여기서 아까 요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베타일 때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1은 베타입니다 라는 게 나온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 여기 요거 가지고는 식이 몇 개 안 나왔기 때문에 연립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정보를 하나 더 줍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해요. 자, fx-f알파 gx-al파의 그는 3개이고 그 3개의 원소의 합은 10입니다. 라는 새로운 정보를 하나 줬죠. 그럼 이건 뭐냐? 마찬가지로 fx가 f알파, gx가 g알파를 만족하게 하는 근이 3개입니다. 그럼 여기 알파는 여기 썼으니까 얘가 F알파 겸 G알파죠. 그럼 여기를 만족하게 하는 근을 봤더니 알파 하나. 그 다음 여기 어딘진 모르지만 네모 하나. 그 다음 여기 여기 만족하는 거 세모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개가 만들어졌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3개의 원소의 합이 10입니다. 라고 했죠. 그럼 이 네모 값과 세모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건 어떻게 찾아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fx 입장에서 보면 f알파를 만족하는 게 네모랑 알파입니다. 그럼 얘는 대칭성, x는 1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어야 되니까 알파랑 네모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 나와야 됩니다. 축이 돼야 되죠. 중점이 축이어야 됩니다. 즉 네모는 2-알파입니다. 얘가 2-알파입니다. gx 그림에서 보면 꼭지점이 베타인데 알파랑 세모가 근이 되고 있는 거죠. gx 입장에서 여기랑 여기니까.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알파랑 세모를 더해서 2로 나눈 중점은 베타여야 됩니다. 그러면 세모는 곱해서 2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fx-f알파 곱하기 gx-g알파가 0이 되는 실근은 알파랑 2-알파랑 2베타-알파라는 세 근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더한 게 10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워지고 2베타-알파가 8이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거 하나, 베타가 A 플러스 1이라는 거 하나, 요 세 개를 연립하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간이 많이 모자라서 계산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어디다 해볼까요? 요거 조금만 지울게요. 자,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플러스 3분의 2a 나왔고요. 2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 알파가 지워지고 3베타가 10 플러스 3분의 2a가 나오고요. 베타가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3a 플러스 3이 10 플러스 3분의 2a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서 3분의 7a가 7되니까 나왔어요 선생님. a가 3입니다. 문제 맨 끝에 보면 단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조건도 만족하고요. 그러면 a 값이 나오면 베타 값이 나오고요. 베타가 4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a 값과 베타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알파도 나오고, 그죠? 그러면 알파 값을 알면 나중에 요 베타 값을 여기 gx에다가 집어넣으면 b 값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b 값도 알파 값도 추가적으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값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이 문제는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함수에서 원하고 있는 상황을 추론하고 계산까지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설명을 한 번 들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2번, 3번 또는 일시정지 해놓고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라고 해석을 곰곰이 해보면서 그 값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설명이고요.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아까 요 함수랑 요렇게 된 함수가 있는데 교점을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알파 베타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알파가 크다 베타가 크다라는 그 대소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2번 해서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인 상황도 원래는 상정해서 확인해 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 상황을 만족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 두 번째 상황을 상정해서 하면 중간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여기 이제 베타에 만족하는 여기가 2-베타가 되는데 얘가 나중에 가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이 녀석은 상정 안 하고 이 상황만 만족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건데 이 한 가지 상황만 가지고도 너무 복잡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은 되고 이런 상황은 안 됩니다를 설명까지 다 하고 여기까지 넘어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직관적으로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했어요. 그거는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올해 시험에서는 아마 교과서 선생님이 직접 프린트해 주신
교과서 뛰어넘기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고요.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복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